여러분, 독일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국이었던 독일의 한 회사가 한국 기업에게 간절히 손을 내밀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거절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에 무릎을 꿇고 결국 한국식 경영, 철학까지 배우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펼쳐졌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일을 굴복시킨 한국 기업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독일 뮌헨에 위치한 라인모터스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창립 이후 50년간 독일 정밀 기술의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2024년 봄 이 회사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차세대 고성능 SUV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모터 내구성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중국에서 들여온 부품들이 고열과 고습 시험에서 모조리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독일 기술진들은 역시 아시아산은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비공식 데이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H모터스라는 회사 제품이 독일 기준보다 무려 28%나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처음엔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검증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라인모터스의 기술 책임자 하일리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정말일까? 한국 기업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독일 기술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일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H모터스는 최근 3년간 유럽 시장 점유율을 2배로 늘렸거든요. 하일리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두주자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위기에 몰린 라인모터스는 급하게 한국의 H모터스의 계약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보안상 우려로 인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줄의 간단한 거절이었죠. 하일리히는 황당했습니다. 보안 우려라고? 우리가 누군데? 라인모터스는 독일 정부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가 자신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독일 내부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H모터스의 플랫폼이 테슬라나 라인모터스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폭스바겐까지 H모터스와 비밀리에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한국 회사에게 거절당하다니. 하일리히는 사무실을 오가며 혼잣말을 했어요. 평생 독일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왔던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유럽 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탈리아의 피아트, 프랑스의 르노까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일리히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거절당한 지 일주일 후 라인모터스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귀하의 본사 서버에 해킹 시도가 감지되어 실시간으로 차단했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하일리히는 멍하니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우리 보안팀도 모르는 해킹을 한국에서 막아줬다고. 더 놀라운 건 한국 측이 해킹 시도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까지 상세히 분석해서 보내왔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다니. 하일리히는 자존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독일 기술의 보안성을 자랑스러워했던 그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경외감도 느꼈어요. 라인모터스 보안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 측의 보안 시스템이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그들이 차단한 해킹 기법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신종 방식이었어요.
하일리히는 이제야 한국 측이 왜 보안 우려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보안 수준이 한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가 한국에게 보안 위험 요소였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사건은 라인모터스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하일리히는 직접 서울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24년 여름 하일리히는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0년간 협상 전문가로 활동해온 그에게는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미 주도권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H모터스 본사는 강남구의 현대적인 빌딩이었어요. 하일리히는 독일에서 준비해온 최고 수준의 보안 조건과 기술 제안서를 자신 있게 꺼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 대표 김 사장의 답변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능보다는 파트너십 철학이 우선입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김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일리히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건의 협상에서 조건과 성능으로 승부를 해왔거든요. 철학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의 20년 협상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김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항상 조건부 협력을 제안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관계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일리히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지만 하일리히에게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협상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거죠.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독일로 돌아간 하일리히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정한 동반자. 그는 지금까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하일리히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제안서 대신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기업의 고위 임원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김 사장의 표정에서 하일리히의 진정성이 전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일리히는 이어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기술 데이터를 2년간 상호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일방적인 협력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 말이에요. 이번에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제안한 거였죠. 김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독일 본사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일리히도 그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독일 임원들이 한국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일리히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라인모터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사장은 하일리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저희 시험 생산 라인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일리히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평택 공장에 도착한 하일리히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간 97.5% 효율을 유지하는 모터를 개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거죠. 독일에서도 95%가 최고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팀장이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품질이 가격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박 팀장의 한마디에 하일리히는 전율을 느꼈어요. 작업장 곳곳에서 완벽주의적 품질 관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독자적인 장비들이 즐비했고 현장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구나. 하일리히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일리히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기술도 훌륭하지만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해요.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계속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하일리히는 한국 기업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본 후 하일리히는 확신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라인모터스의 미래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임원들을 설득할 완벽한 논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하일리히는 임원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임원들도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철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개월간의 복잡한 협상 끝에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유럽 자동차 업계 최초로 대등한 조건의 한마이너스독 계약이 체결된 거죠. 이 계약에는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분쟁이 생기면 법정보다 대화를 우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질혁신연구소 1호가 설립되기로 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과 독일 기술진이 한 팀으로 근무하면서 차세대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거였죠. 하일리히는 이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김 사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성공이 곧 우리 모두의 성공이에요. 하일리히는 이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소식은 독일 내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메르세데스-벤츠, BMW까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독일 정부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혁신연구소가 문을 연 지 6개월 하일리히는 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의 일하는 방식이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빨리빨리 문화를 처음에는 성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성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실패도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젊은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도 위계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문화에 하일리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이 연구소를 방문해서 한 말이 하일리히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진정한 정의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성공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 진짜 혁신이 일어나죠. 이 말을 들은 하일리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협력 모델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된 거죠.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식 협력 철학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어요. 하일리히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간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과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죠.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